이 돈을 어디서 메꿔주는 거야? 세금에서 메꿔줘야지. 왜? 국민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꿔줘요. 상대한 국민은 안 해도 돼요. 상대한 국민은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고 멍청한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지금 교양이 종말이 됐습니다. 거의 사라져 있죠. 참 교양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의를 돼야 교양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라진 교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죠.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의가 독립된 개인이 의당 가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다. 이게 교양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문장이 길기 때문에 두 개의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우리가 찾아보자. 지식. 네, 일정 수준의 지식. 일정 수준의 지식이죠. 또 하나는 독립된 개인. 독립된 개인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조금 덜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요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두 번째죠. 다 중요한.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독립된 개인과 일정 수준의 지식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러 분야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합의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런 거지. 누가? 독립된 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가지의 영역에서 독립이 돼야 된다고. 네. 하나는 정치적 독립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이 있다. 정치적 독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뭐라 그래요? 사춘기. 경제적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를 뭐라 그래요? 기준. 성인. 그래. 정치적 독립이 일어난 개체가 사춘기란 말이야. 사춘기가 오면 정치적 독립이 일어난 거예요. 왜? 누구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 말을.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자기의 고집이 생긴 거라고. 자기의 기준이 생긴 거지. 그러면은 경제적 독립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봐야 된다고. 자, 성인이 됐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만 20세가 됐습니다가 성인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자꾸 이 나이가 종교가 된단 말이야. 나이가 종교가 되니까 자꾸 나이에 초점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인의 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 20세? 뭐 만 19세? 이런 식으로 만 18세 이것도 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정치적 독립은 뭐예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춘기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성인이라고. 사춘기에는 선택은 해도 책임은 못 지는 거네요. 못 지죠.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주는 거야? 이때까지는 뭐기 때문에? 미성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은 뭘 못 져요? 경제적 책임 못 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져주는 거야? 부모가 필요한 거지. 이거를 뭐냐면 보호자라고 하지, 보호자. 개념이 보호자인 거예요. 뭐에 대한 보호자예요? 경제적 책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미성년에 대한 보호자라고. 그래서 사춘기가 왔지만 무엇을 배우는 거야? 아, 내가 생각의 독립은 일어났지만 내가 아직 뭘 못하는구나를 깨닫는 게 사춘기야. 경제적 책임.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구나.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책임을 질 때까지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복종을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에게 복종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은 뭘 하게 돼요? 성인까지 오게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무엇을 합니까? 경제적 책임을 진다고.
이 개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첫 번째, 내가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해요?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했어?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때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처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물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나의 정치적인 책임은 뭘로 지는 거야? 구속되거나 범법자가 돼가지고 줄 한 번 가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는 정치적인 독립이 된다고. 이 정치적인 독립도 안 된 애를 뭐라 그래? 이 정치적인 독립마저 안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촉법 소년이라 그러잖아. 촉법 소년은 뭐야? 이마저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만 가르쳐? 이것만 가르치지. 네. 너는 촉법 소년이야. 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사고 쳐도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고. 이때는 사고를 쳐도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점점 똑똑해져가지고 이거를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사회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합의는 필요 없어. 뭐만 필요해? 우리가 어떻게 나라 돈을 빼먹을까 이런 것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뭐 하면 돼? 소년원에 가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로 가요? 조금 약한 소년원에 가지만 일로 가면 어떻게 돼? 교도소로 가는 거지. 이거는 왜? 아직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뭐를? 교양을. 교양을 덜 배웠기 때문에 이 소년원에서는 교양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교도소는 어떻게 된 거야? 교양을 다 가르쳐 놨는데도 사람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화를 시키는 거지. 이런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이미 다 된 거다?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런 사람들이 드무냐? 왜 교양 없는 사람들이 많냐? 첫 번째, 뭘 못하게 돼 있어? 선택을 못한다. 어떤 선택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다 누가 해줘? 부모가 해주지. 왜?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결정까지도 뭐 하는 거야? 내 간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뭘 안 줘? 결정권을 안 주는 거지. 식민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끼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치적 독립의 문제점이에요. 경제적 독립은 뭐야? 이거 안 되는 애는 이것도 안 돼요. 그쵸. 이게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애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데 돈을 버는 애를 뭐라 그래? 노예라 그러지. 뭐는 하는데 돈은 벌어오는데 뭐는 없어? 선택을 못 하는 거지. 그 돈을 벌어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노예라 그러지. 내가 노동력을 들여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에 대한 선택을 못 해.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노예라고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뭘 만드는 거야, 자녀를? 노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교양이란 게 없는 거야. 노예에게는 교양이 있습니까? 없죠. 왜? 무엇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교육이 안 돼 있고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자라나는 거냐? 교양은 무엇을 먹고 살아나? 교육과 선택을 갖고 먹고 사는 거라고. 교양이 자라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의단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라면은 독립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이라고. 그래서 독립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자, 이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의 개념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 정치적인 독립은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나니까 무엇을 결정해? 2,000명. 자, 이거를 계속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기에 7천억, 4조,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이 결정을 하니까 무슨 결정을 했어?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뭘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여파나 뭐 이런 합의가 없이 뭐 한 거예요? 정치적인 결정을 해버리니까 무슨 책임이 돌아와요? 경제적 책임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몇 천억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병원에. 네. 그리고 그게 몇 조씩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거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러지. 이게 책임이라고.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야?
국민이. 왜 지냐? 자, 이거는 누구의 결정이야? 대통령의 결정이죠. 대통령이 2,000명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비용을 감당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은 무슨 결정을 해줬어? 뽑아줬죠. 와우 해줬잖아요. 2,000명 와우 해서 왜 89%가 찬성 이렇게 했다고. 이건 뭐예요? 정치적 선택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메꿔주는 거야? 세금에서 메꿔줘야지. 왜? 국민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꿔줘야 된다. 반대한 국민은 안 해도 돼요. 반대한 국민은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고 멍청한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도록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는 우리의 11%의 안타까움이 있지. 그래서 세금이 들어간다 이거야. 모든 게 똑같다고 개인도 내가 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동체와 국가도 정치적으로 선택한 결과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이런 책임을 져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이 책임을 질 때 너무 막중한 책임을 지니까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책임감이 책임 사회. 없어지는. 지금 교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왜? 독립된 개인이 하는 게 교양이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됐다면은 어떤 걸 갖고 있어도 뭐가 아니야? 교양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정 수준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정 수준의 지식입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일정 수준의 지식은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육이죠. 무슨 교육일까요? 이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보편적 교육이지. 거기에 수식어가 요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여러 분야. 그러면은 이 보편적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편적 교육이라고 그래? 공교육. 그래. 학교. 그렇지.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게 무슨 교육이 돼야 돼요? 보편적 교육이 돼야 되죠. 근데 왜 망가졌냐? 이 초중고 교육이 무엇을 만드는 교육이 돼야 돼요? 교양을 만드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왜 이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초중고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비하면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고 지금 고등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양은 사라졌냐 이거지. 이 이유가 뭘까? 여기에 교육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 입시교육이 돼버리니까. 교육은 무엇을 필히 만들어내요? 경쟁을 만들어내죠. 근데 원래 경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입시 자체에 경쟁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개념을 집어넣어요? 입시인데 경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입시 교육은 오케이. 하지만 뭐는 안 돼? 경쟁은 안 돼. 이게 무슨 교육이야? 이게 좌파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우면 안 돼. 다 배울 필요가 없죠. 왜? 힘들잖아. 공부하면은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교육이 되는 거야. 게으름을 주는 거지. 이 게으름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여러 분야의 교육을 없애고 무엇을 만들었어? 하나만 잘하자. 자, 하나만 잘하자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야? 대학교. 전문가에서 이루어질 거지. 전문가. 자, 변호사만 뭐만 잘하면 돼? 법을 잘 알면 돼. 의사는 뭘 잘하면 돼? 그쵸? 교사는 뭘 잘하면 돼? 경영자는 뭘 잘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게 뭐야? 전문가 교육이라고. 프로페셔널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내려와? 초중고로 내려온다고. 이거 왜 내려와? 이걸 배우면 전문가가 되냐? 아니요.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게을러지죠. 그러면서 뭘 안 해? 여러 분야를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교양이 사라지는 거야. 수포자 이런 거.
수포자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국영수 사회에서도 역사부터 지리까지 다 배워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역사만 배우고, 여기에서는 지리만 배우고, 여기서는 정치만 배우고, 여기서는 경제만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걸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되냐 이거지. 안 돼. 그런데 이런 교육을 만들어놨어. 뭐가 없는 교육? 교양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줘야 되는 일반 전문가처럼 가르쳐버리는 거야. 교양 필수에서 뭘 시켜버린 거야? 전공 선택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의당 가져야 한다는 일정 수준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뭐 한대요? 경쟁한대.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야 돼? 절대평가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근데 우리는 뭐는 없어요? 절대평가는 없고 무슨 평가만 있어? 상대평가만 있고, 이 상대평가 자체도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그럼 절대평가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절대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게 돼야 돼? 졸업 여부를. 상대평가는 뭐를 가르쳐야 돼? 뭐를 평가를 해줘야 돼? 이건 입시죠. 모든 게 다 입시 교육이 돼버리니까 뭐는 없어지고, 절대적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없어지고, 무엇만 남아있어? 어설픈 이상한 교육만 남아있어. 고등학생이 경제를 배우면 돼요? 안 돼요? 배워야지. 안 배우면 안 되는데. 안 배워도 되게 만들었어.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다 배워야 돼요. 언제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배워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놨어? 물리는 안 해도 되고, 화학은 안 해도 되고, 생물만 해도 되고, 지구과학만 해도 되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없어졌어? 여러 분야와 일정 수준의 지식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 지금 우리 사회에. 교양이 없어졌어.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왔었잖아, 예전엔. 1950년대 막 6.25 있을 때는 초등학교 나오기도 쉽지 않았단 말이야. 네. 지금 고등학교는 다 나오잖아. 네. 뭐가 늘어난 거야? 학력은 늘었지. 학력은 늘었으나 무엇은 줄었나? 교양은 줄었지. 근데 학력이 높아진 사람들이 뭘로 갑니까? 학력이 뭐가 돼버리니까? 학력이 스펙이죠. 스펙이 많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이 많이 쌓여서 스펙이 되면 이게 뭘로 가져가냐면은 권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나왔지만 뭘 외치는 거야? 서울대 나왔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뭐만 외쳐요? 이치명만 외쳐. 뭐는 늘어? 학력은 늘어서 어디까지가? 대학까지 가고 대학원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지만 뭐는 없어? 교양. 그래서 권력만 지닌 사람이 뭐만 하니까? 교양이 없으니까 어떤 나라가 되는 거야? 생각이 없는 나라. 생각 없는 나라가 되는 거지. 망했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인데, 자, 국민의 수준, 이거 많이 쓰잖아. 국민의 맞는 대통령.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인데 이 무슨 수준인지 이거를 우리 파악을 못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의 70%가 대학교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국민을 욕하지 말라 그러고. 누굴 팔아먹어요? 국민을 팔아먹지. 근데 이 국민이 뭐가 없어? 교양이 없어. 국민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야?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교양의 수준이야.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니까? 교양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교양의 영역이 지금 무엇이 돼가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무너지니까 어디서 가르쳐야 돼? 사교육이 됐어. 예전에 귀족을 보면은 귀족에서 뭘 가르쳤어요? 교양을 가르쳤다. 누가 가르쳤어? 가정교육이었지. 가정교사가 있어야 돼. 부모들이 가르쳤다. 근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어디로 넘어왔어? 학교 교육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무엇을 가져와요? 이 교양의 수준이? 가장 늘어난 게 뭐야? 생산성이라고. 교양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을 갖고 오게 되냐면 생산성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교양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선진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교육이 되냐 한번 지켜봅시다.
국민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에게는 국민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죠? 권리와 의무. 그걸 뭐라 그래? 주권이라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 네. 근데 뭐는 없어? 교양은 없어요. 그럼 이 주권의 행사는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죠. 이 주권을 행사를 했을 때 무엇을 따져봐야 돼? 주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까 전에 독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네. 그럼 무슨 독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치. 정치적 독립의 결정이지. 여기에 뭐가 없어요? 경제. 경제적 책임이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양이 없으면 정치적 결정은 있는데 경제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하게 돼? 쉬운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수월성 교육. 쉬운 지식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으름을 배운다고. 게으름을 가르치는 학문이 있어요. 게으름을 가르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게으름을 가르치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지. 우리 교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게으름을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가르치면서 이걸 뭘로 포장을 해? 이거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 뭐라고 하고 가르쳐? 비민교육. 민주주의. 여기에 뭐라고 붙이면서 민주주의래? 자유. 아니야. 이게 얼마나 게으른 건지 아세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뭐에 관한 개념이야? 정치에 관한 개념인데 네.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야? 경제적인 개념이야. 네. 이건 형용사고 그건 명사잖아요. 네.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그게 어떤 거예요? 책임은 안 지면서 다 같이 게으르죠. 사는 다 같이 산다는 건 뭐야? 이거를 민주주의와 더불어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만든 게 뭐야? 나눔. 누가 나눴을까요? 가진 사람. 가진 자가 나눠야 돼. 나눔은 가진 자만 할 수 있어. 근데 가진 자가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 그래서 이걸 강제로 나눕니다. 네. 그걸 뭐라 그래? 강제로 나눠. 강제로 나눠. 이걸 뭐라 그래? 홍길동. 그러니까 홍길동이지. 홍길동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되게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한다. 세금. 세금이고 강제로 나눈다는 건 뭐야? 분배지. 재분배라고 그래. 후의 재분배. 왜 재분배를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 큰 권력을 갖는 거지. 자,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런 큰 정부를 만들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누구 걸 뺏어가니까? 나 아닌 사람. 그래서 악의 것이지. 악의 것을 뺏어가니까 당연히 뺏어도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진 자들이 나눔을 어떤 식으로 나눠야 자본주의적 나눔이냐? 선의로. 선택으로. 개인의 긍휼에서 와야 돼. 음. 자, 요거 차이가 뭘까요? 개인의 긍휼은 어디에서 와? 개인의 긍휼은 어디에서 오냐? 나의 어떤 마음에서?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 강제로 나눔은 어디에서 와요? 분노에서 오는 거지. 누구에 대한 분노야? 가진 자에 대한 분노에서 오는 게 강제로 나누는 거고, 자발적인 나눔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개인의 긍휼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거야. 어느 사회가 더 잘 사는 사회일까요? 왼쪽. 이쪽이지. 왼쪽이라면 안 돼. 네.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야. 자, 가진 자의 긍휼에서 오면 이거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할 일이 없어? 받는 사람. 아니지. 정부가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여긴 작은 정부라고. 누구의 선의에 의존하게 돼 있어? 가진 자의. 가진 자의 선의에 의존하게 돼 있는 게 작은 정부라고. 근데 큰 정부는 뭘 한다고? 구성원의 분노지. 왜 쟤네만 잘 살아? 쟤네 거 뺏어서 줘. 이거잖아. 그래서 이 분노의 문학이 뭐야? 홍길동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로빈훗, 인격적, 의적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자꾸 뭐에 빠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 쉬운 지식. 그러니까 뭐가 없어? 생산성이 없으니까 생산성이 없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게을러지고 이 모두가 게을러지면 무엇을 찾게 돼요? 나눠 가짐의 미학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사는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나눔을 가져가면 이 나눔은 누구의 것을 나누게 되냐? 가진 자의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다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누구의 어떤 마음에 의존해? 가진 자의 이웃사랑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는 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 강제로 나눔이 있고 누군가는 홍길동이 되고 누군가는 로빈훗이 되고 누군가는 임꺽정이 되고 누군가는 의적이 되는데 그게 누구야? 정부야. 그러니까 선거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린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통치자를 뽑는 게 아니라 누굴 뽑는 거야? 활빈당을 뽑는 거야. 이거 활빈당이래, 활빈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누가 되는 거야? 활빈당인 거지.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야? 국민의 뜻이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의 교양 없는 사회다. 갈빈당의 당수를.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는 거야? 게으를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적당한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쉬운 것, 쉬운 지식을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뭘로 갈 수밖에 없어? 공부는 평준화로 간다고. 어떤 평준화? 하향 평준화. 다 똑똑하지 않단 말이야. 다 똑같이 살려면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 가장 못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평준화지. 그래서 평준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을 외치는 거야? 게으름을 외치는 거고 생산성이 없는 것을 외치게 되는 거야. 생산성이 없을 때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냐? 과소비가 일어나. 왜 과소비가 일어날까요? 생산성이 없는데 과소비가 일어나. 왜 그래? 나눠주니까. 누가 안 보니까? 내가 안 보니. 내가 안 보니까. 내가 벌면 과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누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남이 번 돈이기 때문에 과소비가 일어나죠.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과소비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게 돼? 사치품이 증가하고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 쓰기 때문에 뺏어 쓰는 사람들은 부익부가 되고 뺏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빈익빈이 되는 거지. 내가 뺏을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뺏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빈익빈이지. 잘 사는 사람이 뺏는 게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뺏는 거야? 역사가 그래. 어떤 사람이 뺏었어? 열심히 농업을 하는 사람이 뺏었어? 아니면 말 타고 그냥 놀러 다니다가 할 거 없으면 뺏었어? 나라가 없이 떠돌던 놈들이 그냥 여기서 잘 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딱 갖고 오는 게 뭐야? 약탈이라고. 황건적. 오랑캐. 세상이 힘들면은 누구만 남아있어? 이 빈익빈 부익부를 모아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뭐 하는 놈들이야? 오랑캐라고, 오랑캐. 황건적. 다시 활빈당으로 가는 거야. 이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생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왜? 응당 가져가야 될 이런 상식들을 다 모아하니까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해야죠. 계몽해야죠. 계몽. 근데 어디선 안 이루어져? 공교육에서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사교육비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사교육도 다 뭐로 가고 있어? 입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텅텅 비어있지. 자, 교양이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지, 어떻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지 또 알아봅시다. 어떻게 교양이 악순환이 되냐? 첫 번째, 교양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지냐? 지식의 기반이 약화된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A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돼?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독해가 안 돼. 뭐는 되는데? 글을 읽어요. 글을 읽는데 뭐는 안 돼? 독해는 안 돼.
그래서 글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뭐는 몰라? 뜻은 몰라. 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뜻글자였다고.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한문. 한문을 기반으로 했죠. 한문을 기반으로 하는 뜻글자였는데 이 뜻이 없어지니까 소리글. 뭐만 남아있어요? 소리만. 소리만 남아있지. 그래서 뭐 한 거야? 소리만 남아있으니까 뭐 한 거야? 시끄럽다. 말은 엄청 많은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겨? 말 많은 먹거리 큰 사람. 그렇지. 시끄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우리는 토론에 뭐가 없어졌어요? 토론에 뜻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소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해? 어떤 무식한 사람이 막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 쟤를 어디서부터 이해를 시켜야 저런 부끄러운 얘기를 안 할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켜야 얘가 우리의 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제시하면은 이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메시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야? 메신저를 까는 거야. 까는 문화가 생기는 거는. 우리 댓글에도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말한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 새끼 개소리 하네 이렇게 된다고. 누구 뭐 하는 거야? 이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메신저를 뭐라 그러는 거야? 개로 만드는 거야. 개로 만들고 새끼로 만들고 개소리로 만드는 거지. 근데 그냥 나라가 어때요? 나라 자체가 시끄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시끄러운 거야. 뭘 안 하면 뜻을 이해 못하면. 그래서 뭐는 없고 논리는 없고 뭐만 있어요? 비판만 있는 거야. 비난. 비난만 있지. 비난이 많네. 논리는 없고 비난만 있는 나라가 된 거지. 지식의 기반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와? 지식이 재생산이 안 돼. 불가하지. 지식이 재생산이 되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은 코어가 되는 개념이 있어야 돼. 무슨 개념?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진리. 그러니까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 진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그 개념이 시대를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해놓고 가면은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어떤 개념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개념화시키는 핵심 개념이 있다고.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이 핵심 개념에 기반한 지식의 재생산이 안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런 거지. 우리가 교양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교양에 관해서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교양에 관한 뭐가 생기는 거야? 핵심 개념이 생긴다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더 발전할 수 있어? 인사이트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개념들을 재생산할 수가 있지. 근데 뭐가 없으니까. 핵심 코어되는 지식이 없으니까 뭘 생산을 해내도 그게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뭐의 권위가 없어요? 지식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는 거지. 전문가 무시.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전문가를 무시한다고. 전문가를 누구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전문가를 해석을 해요. 누구의 수준으로? 나의 뭐로? 교양으로.
나의 교양이 바닥이면 뭐도 바닥으로 보는 거야? 전문가의 지식도 바닥으로 보는 거야. 왜? 개념이 안 잡혔어. 그리고 이런 개념을 탑재시키기가 어렵잖아요. 핵심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는 단어가 있으면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게 나의 교양이란 말이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수준의 단어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2,000명 증원하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의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2,000명을 증원시키는데 왜 의료가 무너지냐?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거 누구 수준이야? 내 수준이야. 의료를 뭘로 이해해? 의료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수준으로 이해해? 나의 낮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의료를 공부한 사람은 몇 년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15년.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무시해? 내가 경험한 1년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 단어가 뭐야? 그 단어가 2,000이라고. 2,000명. 과학. 2,000명에 대한 개념이 뭔지 모르겠고 이들이 얘기하는 과학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들하고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야. 자, 2,000명을 빼고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대.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고 과학적인 근거를 든다면 수용해 주겠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왜 2,000명이 뭔지 모르겠고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나왔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뭐만 얘기해? 주구장창 2,000명과 과학 얘기만 하면 2,000명은 최소래. 왜 최소인지는 얘기 안 해.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왔대. 어떤 과학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자연과학인지 사회과학인지 아니면 주술과학인지 명리학인지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의견이 안 나눠지고 토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아는 단어대로 사니까 누구의 소견대로 사는 거야?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거지. 뭐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절대 가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누구의 가치로만 사는 거야?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붕괴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선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네. 뭐가 안 돼 있어요? 질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나는 우파인데 뭘 할 수가 없어? 어디다 찍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뭐가 붕괴가 돼가지고 질서. 야, 우파의 개념이 뭐냐? 좌파의 개념은 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식의 기반도 안 되고 재생산도 불가하잖아.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봅시다. 이 편협한 세계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위에 유교문화다. 조선을 관통하는 유교의 문화는 무엇이었냐? 전통이라고, 전통. 이 전통도 그냥 전통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야? 고전에 매몰된 거. 고전에 매몰된 거.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이론이 나와도 뭐를 이길 수가 없어? 고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삼강오륜을 이길 수가 없어. 세 번째, 세상의 다양한 지식.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지식의 기반도 없고 우리가 지식을 생산도 불가능하니까 뭐가 안 돼요? 다른 나라의 지식, 보편화된 세계의 지식도 뭐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편협한 세계관을 갖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은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 국제 정세가 판단이 불가능. 왜? 내가 지식이 있어야 그 기반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분석을 하는데 지식 기반도 없고 새로운 인사이트도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단어를 이해도 못한다. 이 편협한 세계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의 유교 문화다. 조선을 관통하는 유교의 문화는 무엇이었냐? 전통이라고, 전통. 이 전통도 그냥 전통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야? 고전에 매몰되는, 고전에 매몰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이론이 나와도 뭐를 이길 수가 없어?
고전을. 고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삼강오륜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은 변하고 신문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3년상을 할 거냐, 1년상을 할 거냐, 5년상을 할 거냐 갖고 싸우는 거야. 이게 뭐였어?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붕당 정치라고, 붕당. 아니, 누가 죽어서 1년, 3년, 5년이 뭐가 중요해?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1년 하는 사람이랑 3년 하는 사람하고 5년 하는 사람하고 뭐 하는 거야?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세력이 센가 싸움 해가지고 5년 한 사람이 3년, 1년 이기면 어떻게 돼? 숙청. 또 3년 했던 놈이 또 이기면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남아? 지식인이 안 남는 거야. 조금만 다른 의견 내면 어떻게 돼? 숙청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야? 절대 진리라고. 절대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나라다 보니까? 정교 일치의 나라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절대 진리에 매몰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뭐 외치다 죽는 거야? 절대 진리를 외치다가 그 나라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3년, 1년, 5년 이거 다 뭐에 관한 얘기야? 죽은 자를 가지고 위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뭐가? 망자의 명예가 있다 이거지. 죽은 사람의 명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 하면 안 돼? 평가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는 해? 죽은 사람을 명예를 훼손을 하면 안 되는데 뭐는 하는 거야? 부관 참시는 하는 거야. 뭐는 하면 안 돼? 역사적 평가를 하면은 안 돼요. 근데 뭐는 해도 돼? 부관 참시는 해도 돼. 뭐가 맞으면, 내 절대 진리에 맞으면 어떤 사람은 부관 참시 시켜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 평가조차도 못 내리게 해가지고 뭘로 만들어? 신으로 만들어. 이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권력자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시대의 권력자가 갖고 있는 뭐 한 것처럼 붕당 정치한 것처럼 어떤 때는 5년이 진리였다가 어떤 때는 3년이 진리야. 여긴 뭐는 없어. 가치는 없어. 왜 5년이고 왜 3년이고 없어. 뭐만 있어? 진리만 있지. 5년이 진리일 때는 누가 죽어? 3년, 1년이 죽고 3년이 진리일 때는 1년, 5년이 죽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 개화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소외를 당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소화가 불가능하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은 소외당하는 나라. 어디에 소외가 당해요? 외교. 주류 사회. 주류 사회를 뭐라 그래? 패권국이라고, 패권. 패권에서 뭐 하는 거야? 소외당하는 거지. 자, 패권에 소외당하지 않는 나라를 뭐라 그래? 패권국. 패권국은 한 나라고. 그 패권국에게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래? 동맹국. 그렇지. 그거는 이제 군사적인 거고. 우방. 유럽이 잘 살아요? 아프리카가 잘 살아요? 유럽. 유럽이 왜 더 잘 살아? 유럽은 어디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EU. 세계 질서. 그렇지. 세계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패권국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유럽은 선진국이야. 아프리카는 그 패권의 질서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이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진국이 됐어요? 그 패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자, 세계사를 아주 간단하게 볼 거예요. 맨 처음에 유럽 사회에서 패권이 일어났어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은 도시국가, 베니스, 팍스 베네치아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도시국가에서 소외받던 데들이 뒤집어 엎어놓은 게 뭐예요? 대항해 시대야. 그걸 누가 열었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그러다가 넘어가요?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영국에서 뭘로 넘어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영국이 잡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세계 패권이 생겼고요. 여기서부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영국에게 도전했던 나라들이 어디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자,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을 쥐게 되니까 이 미국과 덤볐던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 소련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 중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대요? 어떻게 이 패권에 우리는 들어갔냐? 미국의 패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미국이 소련하고 싸울 때 냉전이라고 하지? 네. 이 정점에 누가 있었어요? 6.25가 있었고 월남전이 있었다. 이 6.25는 우리가 겪어냈고 네. 월남전에는 뭐 했어요? 파병을 했죠. 또 월남전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바로 와요? 중동의 문제가 온다고. 그게 뭐였어요? 이라크 파병이죠. 우리는 계속 뭘 하면서 동맹을 맺어온 거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방국가로서 지위를 갖췄죠. 그게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의 선진국의 위치를 가져온 거지. 물론 선진국이 나온 결과는 경제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제적인 결과를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패권 안에 들어갔고 이 패권 안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져온 전리품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 못하고 뭘만 생각을 해? 이제는 소련이 없어지니까 미국과 중국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뭐 한대요? 여기서 뭐 한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우리가 무엇을 한대요? 중재자가 되겠다는, 한반도가 무슨 중재자가 되겠다는 개그지 같은 이론을 들고 나오는 거라. 미국이 우리 말을 듣냐 이거지. 중국이 우리 말을 듣겠냐 이거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랑 똑같다고 어디에 줄 설까를 정리를 해야지. 네. 뭘 안 해? 우리가 무슨 스위스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체품이 있냐 없냐? 있지. 네. 그게 어디야? 대만, 일본. 일본. 왜 그걸 모르냐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거야.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야? 주류 사회를 읽지 못하는 지식의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이 암담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은 교양은 어떻게 재정립이 될 것이냐? 우리가 교양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져야 될 지식이란 말이야. 그럼 교양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상식. 상식하고 똑같죠. 상식은 어떠한 식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보편적 지식으로 가야 돼. 그럼 보편적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 쇼츠에서 나오냐? 트위터에서 나오냐?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냐? 보편적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책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책을 뭐라 그래요? 교과서, 기본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조금 더 이쁘게. 이쁘게. 성공파리. 아니요. 필독서라. 자, 뭐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면, 독립된 개인이라면 네. 반드시 읽어야 될 지식들을 뭐 해놔야 돼? 아카이브 해놔야 돼. 자, 이런 것들을 필독서로 지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뭘 시켜야 돼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식이 재생산이 돼요.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이 필독서의 공통된 개념에 무엇과 무엇이 첨가가 돼야 되냐면은 경험과 인사이트, 개인의 통찰이 첨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회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지식의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다시 무엇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이 필독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누구의 철학을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의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벤트가 일어나면 우리는 사건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이 선거가 가지고 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공통된 선언을 하고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공통된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뭐해? 좌파가 이겼네, 우파가 이겼네, 누가 이겼네, 부정선거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상과 철학과 역사관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상과 역사적 해석을 가지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면 이게 무슨 교육이 되는 거예요? 보편성 교육이 되는 거고 이 보편성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은 네이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션을 가르치면 이 네이션이 확실해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땅이 더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지. 건국을 하려면 지금 무너진 사상의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건국이란 건 무슨 얘기야? 새로운 철학 사상과 새로운 역사 해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건국이다. 땅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는 네이션이 탄탄해진다면 뭐가 다시 이루게 되면 돼요? 땅만 찾으면 된다. 유대인이 로마 이후로 땅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땅을 가져가요? 2000년 동안 네이션을 잃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야. 한때 식민지일 수 있고요. 한때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네이션이 없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면 우파가 지금 아예 길이 없다. 보수가 아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뭐를 다시 세우면 돼요? 네이션을 다시 세우면 그 네이션이 언젠간 뭐가 돼요? 스테이트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양으로 출발했지만 그 교양이 뭐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냐? 뭐가 없어서? 교양이 없어서. 이 교양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고. 맘충이니 무슨 충이니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교양과 저 사람의 교양이 안 맞거든. 그러면 이 집단에서 저 집단을 뭘로 보는 거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뭘 알아봤다? 교양을 알아봤다. 그래서 이 교양이 재정립이 되면 무엇이 나오냐? 우리의 새로운 네이션이 나올 것이고 그 네이션이 전 국민한테 다 퍼지는 그날이 뭐다? 새로운 건국의 날이 오는 거다. 지금은 무질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때 다시 군인들을 이용할 것이냐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옛날처럼 후진국처럼 쿠데타나 무슨 반란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탄생하는 건 더 이상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냐? 아프리카처럼 아니면 남미처럼 동남아의 어떤 힘든 나라처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내가려면 어떻게 된다? 지금에 있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사상이 나와줘야 된다. 뭐처럼? 마그나 카르타처럼 대헌장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뭐다? 영국을 지금의 영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한때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뭐냐? 대헌장이다. 그게 뭐냐? 네이션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